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자격증, ITQ 한글 5월 11일 날 봤던 A형 기출문제를 풀이를 할 건데요. 여러분들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들 최신 기출문제 3개월 정도 되는 거는 꼭 풀어보셔야 되니까요. 요 5월달 요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 파일과 정답 파일은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들어가셔서 문제 파일과 또 정답 파일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한번 요 한글 A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가볼까요? 네, 준비 다 되신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죠. 우선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F7을 눌러서 이곳에 있는 위쪽 머릿말, 꼬리말 아래쪽,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을 꼭 이렇게 10, 10, 10, 10, 그 다음 왼쪽 오른쪽은 11, 11로 용지 설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매번 연습을 할 때마다 이거를 꼭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바로 요 용지 여백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반드시 하시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제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본은 0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깐 문제를 좀 보실 건데요. 문제에서 여기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 글꼴에 대한 기본 설정은 함초롱 바탕에 10포인트, 검정, 줄 간격이 160%고 양쪽 정렬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이 내용이거든요. 함초롱 바탕에 글자 크기 10에 글자 색깔은 검정이고요. 이게 이제 양쪽 정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줄 간격이 얼마로 160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이 요 바탕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거를 꼭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색상 지정하라고 나오는 게 있다 그러면 표준색에 있는 빨강, 파랑, 노랑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지 여백은 지금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죠? 여기 제본 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림은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해야 된다라는 거를 절대 또 잊으시면 안 돼요. 미포함 시 감점 처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1페이지에다가는 문제 번호 표시를 해서 1번, 2번을 하셔야 되고 2페이지에다가는 우리가 문제 번호 표시하고 3, 4번을 하시는 거고요. 3페이지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만 하시면 되고 문제 번호가 없어요. 그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내용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는 파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항상 요 문서에 어디 폴더로 들어가야 돼요? ITQ 폴더입니다. 그죠? 이렇게 문서 안에 어디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 요 ITQ 폴더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번호 8자리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본인 이름을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맨 위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을 시작을 하고 시험이 끝날 때까지 계속 여기 수험번호 8자리에 본인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한 문제가 맞힐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다가는 번호를 표시하고 엔터를 눌러요. 그리고 나서 1번 문제에는 스타일이 나오죠. 여러분들 요 스타일 기능이 나오고 점수는 몇 점이에요? 50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 이름 이렇게 나타나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이라고 나오면서 요 내용을 입력을 하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혹시 저는 영타가 안 돼서 1번에 있는 스타일은 안 할 거예요. 못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1번과 2번 사이에 엔터를 한 5번 정도 눌러주시고 2번에다가 표하고 차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내용을 먼저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데요.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는
이 영문과 여기에 문제에 보시게 되면 요 영문과 요 한글 사이에 이렇게 빈줄이 있는 것 같아서 미리 빈줄을 띄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입력을 할 때는 영문을 쭉 입력을 하고 줄 한번 엔터 한번 눌러서 아래쪽에다가 한글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 문단보 요 모양이 안 나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이거를 감독관한테 이거 나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안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모양이 나오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가주시냐면 이쪽 메뉴에 있는 요 보기 메뉴로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요쪽에 나와 있는 요 문단 보호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게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리고 요 그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교정 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에서? 보기에서. 그죠?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엔터 모양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그게 나와 있게끔 여러분들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이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용을 다 입력을 했다 그러면 스타일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을 하고요. 스타일 들어가는 단축키는 뭐죠?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F6입니다. 그죠? F6을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플러스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게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를 하고 여기에다가 스타일 이름 어떤 거 요 이름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그대로 소문자예요. 그죠? DEMENTIA 오타 없이 정확하게 내가 잘 입력이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요 문단 모양은 여기는 요 문단 모양을 말하는 거고 여기는 글자 모양은 여기는 글자 모양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 모양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왼쪽 여백을 얼마로 하라 그랬어요? 15로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왼쪽 여백을 15로 지정해 주시고 여기 보면은 문단 아래 간격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부분이에요. 그죠? 요거를 얼마로? 문단 아래. 여기 아래를 얼마로요? 10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단 아래, 여기는 문단 아래를 1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는데 여기에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글꼴이 요 글꼴이 한글과 어떤 거 영문의 글꼴이 서로 어떻게 돼요? 달라요. 그래서 한글 따로 영문 따로 글꼴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에 보면은 장평이 95에 그 다음에 자간이 5로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주세요. 어디 가서 이 장평을 95로 넣어주시고 자간을 5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장평과 자간을 먼저 넣어주신 다음에 글꼴을 그 다음에 바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언어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가서 한글 글꼴을 뭐로 바꿔주신다? 궁서로 바꿔주신다. 그러면 한글의 궁서에 95에 5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한글 궁서 95로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 언어에 가서 뭐로 바꿔요? 영문으로 바꿔주시고 영문의 글꼴을 뭐로 바꿔주시냐면 도듬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영문, 도듬, 95, 5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새롭게 추가한 스타일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설정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끝부분이 잘 맞는지 여기 맞고 여기 저장을 지장을 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맞죠? 그리고 요 사이도 어떻게 됐어요? 문단 아래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엔터를 누르면 위에 있는 이 스타일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이 스타일이 계속해서 따라와요. 이게 따라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바탕글로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함초롱 바탕에 10의 양쪽 정렬이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커서를 놓고 이 부분을 바탕글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만 이 스타일이 지정이 돼서 나오고 여기는 바탕글로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눌러주시고 2점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죠? 표를 한번 내려가 볼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표하고 차트가 110점이 100점이에요. 100점. 표가 50점, 그 다음에 차트가 50점이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요 표가 이렇게 나타나 있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칸을 좀 더 보일 수 있게끔 조절을 좀 하고 올게요.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요 표를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요 표가 몇 칸에 몇 줄일까요? 얘가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그리고 줄이 여기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표는 여섯 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섯 줄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줄칸을 우리가 지정을 해 주셔야 되니까 이 밑에다 클릭해 놓고요. 입력에 가면 요 표 있죠? 요 표에서 줄수가 다섯 줄. 그 다음에 칸이 6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이 뭐로 되어 있어야 돼요? 글자처럼 취급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요게 글자처럼 취급이 안 되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아마 이게 선택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요 마우스 끌기로 선택이 되어 있으니까 얘가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요 마우스 끌기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눌러줘요. 그러면 요 글자처럼 취급이 선택이 될 수 있게끔 바뀌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줄수와 칸수를 이렇게 바꿔주시고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꼭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여기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표 안에서 전체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F5라고 하는 이 펑션 키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눌러줘도 이렇게 전체가 다 범위가 지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하고 한 번, 두 번 방향키를 아래로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눌러놓고요. 우리가 내용을 입력을 하시기 전에 이 부분을 볼 거예요. 표 전체를 어떤 거? 요 표 전체와 캡션을 다 굴림의 10.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에요. 굴림의 10에, 그쵸?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다 뭐로 바꿔주시냐면, 굴림. 쭉 메뉴로 올려서 굴림의 10에 우선 일단 가운데 정렬을 할 거고요.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 끝까지 기잖아요. 나중에 이 합계를 계산을 해도, 계산을 합계해도 숫자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를 다 어떻게 해요? 오른쪽 정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이 부분이 여러분들 캡션이라는 거 아시죠? 얘가 캡션입니다. 그럼 아까 문제에서 여기에다가 캡션도 굴림이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캡션도 지금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클릭해 놓고 요 캡션을 넣을 때는 요 표 메뉴 있죠? 여기에 표 디자인, 여기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요 레이아웃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을 클릭하면 요 끝부분에 캡션이 보여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어느 쪽? 위로 해주시고 표 1일 범위를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바로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복지시설, 서비스,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10개소 이렇게 가로 닫아주신 다음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굴림의 정렬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부분에 있는 1번과 2번은 다 해결이 된 거고요. 3번의 셀 배경색이 노랑이니까 이 노랑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 색깔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가 있었죠? 색깔 컬러, 그쵸? 뭐예요? 첫 글자 C가 되는 겁니다. 이 C를 눌러서 여기에 색을, 요 면색을 뭐로 바꿔준다? 요 노랑. 여기 아래에 있는 게 얘가 바로 뭐냐면 표준색이니까 여기 있는 곳에서 색깔을 변경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게 되면 노랑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요 배경색 노랑 바꿨고 한글의 계산 기능은 나중에 해야 되죠. 캡션 기능 이미 했습니다. 네, 선 모양을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선 모양이 지금 보면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 부분도 이중실선, 여기도 이중실선, 근데 여기에 X자 모양의 대각선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총 4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부 다 범위를 지정해서 우리가 테두리를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가 있어요? 선, 라인이라는 영어 단어니까 L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을 눌러주셔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시고 그리고 바깥쪽이에요. 바깥쪽.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바깥쪽이 이중실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을 눌러서 다시 뭐를 눌러요? L 눌러서 다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시고 이 부분에 있는 이 아래쪽 여기 눌러주시는 거예요.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이 첫 번째 칸을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L을 눌러서 다시 선의 종류를 이중실선으로 눌러주시고 여기 오른쪽 눌러주시게 되면은 선의 종류가 이렇게 변경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요 칸을 범위를 지정을 해서 여기를 X자 모양으로 변경하셔야 돼요. 그래서 테두리 바꿔주는 것도 똑같이 L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L 들어가서 요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요 대각선에서 이렇게 X자 모양이 나오게끔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X자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고 마지막에 계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용을 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이렇게 1000단위가 들어가야 되는 숫자들이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일일이 이렇게 쉼표를 눌러주게 되면은 불편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범위를 다 지정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1000단위 구분 쉼표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자리점 넣기, 자리점 빼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지금은 15니까 그냥 놔두시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자리점을 넣어야 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수점을 입력을 할 때는 점 누르고 직접 이렇게 소수점을 적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뭐예요? 요 합계를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항상 요 합계를 계산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는 범위를 엉뚱한 데 지정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는 합계랑 여기는 합계, 여기는 합계는 이 부분에 대한 합계잖아요. 그죠? 이렇게만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블록 계산식에 뭐가 있어요? 합계. 그러면 이렇게 답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장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차트예요. 요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차트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여기 문제를 보니까 표 내용에서 연도별 여기 있는 게 연도별 그 다음에 방문 요양, 주야간 보호, 단기 보호죠.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고 차트 종류는 어떤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차트를 만들 때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 주시냐면 요 입력에 가면 요 차트가 있어요. 여기서 묶은 세로막대형 얘를 눌러 주시는 거야. 그러면 요 창은 데이터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얘는 X를 닫아 주시고요. 요 차트가 지금 보면은 표 위에 만들어져 있어요. 표 아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보면은 또 차트 서식이 있어요. 요 차트 서식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표처럼 얘도 뭐예요? 글자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눌러주게 되면은 차트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크기를 표와 같은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표와 같은 크기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쪽이 가로, 이쪽이 세로잖아요. 이 세로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 보이는 요 눈금선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나오게 하고 안 나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 가면 요 구성 추가 있잖아요. 여기서 축 제목을 기본 세로축에 있어야 되잖아요. 요거 나오게 해주시면 되고 눈금선이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요 눈금선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도로 빼주시게 되면은 눈금선이 사라져요. 요렇게 해놓고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문제 순서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제목 우리가 1, 2번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제목부터 이제 보시는 거예요. 제목을 여기죠. 제목을 이제 내용을 넣어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제목 편집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제목을 써주시면 돼요. 제가 노인 복지 시설 서비스 현황이라고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 이쪽에 글꼴을 지금 굴림의 진하게 12피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을 눌러서 굴림 또 이 부분도 기억을 눌러서 굴림으로 바꿔주시는데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진하게 눌러주시고 크기가 얼마예요? 12예요.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속성에서 요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제목 속성이 나오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채우기가 흰색, 테두리는 그냥 검정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림자 있죠. 요 부분을 눌러서 요 그림자는 대각선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목 2의 전체 글꼴이라고 했는데 요 제목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보통 10이잖아요. 그런데 요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4번 이렇게 변경하셔야 되니까 문제에다가 번호를 써놓고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지만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축 제목에 들어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을 하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단위, 띄어쓰기도 잘 보시고 쉽게소라고 입력을 하시고 굴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똑같이 기억, 굴림, 똑같이 영문 글꼴도 굴림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크기는 10이니까 그대로 놔두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얘는 글씨가 이렇게 약간 돌아갔는데 가로 방향으로 글씨가 이렇게 보이죠. 여기가 가로 방향. 이 부분의 글자 방향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들. 요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바꿔주셔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여기 방향이 나와요. 요 방향. 글상자의 글자 방향을 무슨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요 부분도 클릭하고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그리고 또 여기 밑에도 뭐예요? 굴림 이렇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변경해 주시면 되는데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눈금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보이세요? 예,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 속성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최소 최대값은 다 맞잖아요. 그런데 요 주눈금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가셔서 요 주눈금 보조 눈금을 20으로 되어 있는데 요 보조 눈금을 19.9 정도로 놔두는 거예요. 얘를 한 0.1 정도 차이 나게끔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보조 눈금도 바깥쪽으로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 여러분들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거 안 되는데 왜 안 나와요? 라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주 눈금과 보조 눈금이 다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돼요. 그죠? 이쪽으로 들어가면 안쪽이고 이렇게 걸치면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꼭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부분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클릭을 하고 우리가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굴림 그리고 영문 글꼴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설정 눌러주시면 되는데 똑같으니까 바꿀 게 없겠죠. 여기는 놔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범례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굴림 여기서는 이렇게 해놓고 나서요. 기억을 눌러주시게 되면 굴림이라는 글자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범례가 이렇게 테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테두리도 하셔야 돼. 범례 속성에 들어가서요. 여기 요 그리기 속성에서 요 선 있죠? 얘를 이렇게 검정으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테두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똑같게 작업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차트가 다 만들어진 거고 표도 다 완성이 된 거죠. 최종 저장 버튼 한번 또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다 완성이 됐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을 넘어갈 때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도 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도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냥 컨트롤 엔터 누를 거예요.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 페이지가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왔으면 3점 번호 적어 주시고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수식이에요. 그죠? 요 수식 작업을 이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수식 작업을 할 때는 요 가로 안에 있는 1번 요 번호 써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칸 띄어쓰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입력에 가서 수식으로 들어가 주시면 돼요. 들어가서 지금 U가 대문자예요. 그죠? U. 그 다음에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래 첨자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요 아래 첨자 A. 그리고 빠져나오는 거를 잘해야 돼요. 요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고 커서의 길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U. 그리고 다시 아래 첨자 들어가 주셔서 B.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게 되면은 다시 뭐 눌러주시면 돼요? 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분수 눌러주신 다음에 G, M, 그 다음에 또 다시 대문자 M이에요. 넘어갈 때는 탭을 눌러서 이렇게 넘어가면 커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수식에서는 빨갛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A 해주시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다시 한번 또 눌러서 뭐 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빼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다시 또 뭐가 들어갔어요? 분수 들어가서 G, M, M 요거 대소문자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 다시 탭을 눌러서 는 그리고 다시 분수 또 대문자 G에 소문자 M에 대문자 M이에요. 탭을 눌러서 E 하고 대문자 R을 적어 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문 닫고 나가주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1번과 2번의 수식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좀 몇 번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번호를 적어주시고 또 한 칸을 띄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수식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대문자 V는 이거죠. 분수가 들어갔어요. 1 탭을 눌러서 대문자 R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요렇게 생긴 거 이제 지렁이 모양처럼 생긴 거 요거 적분기요. 요거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뭐가 있어요? 0 탭을 눌러서 위에다가 Q를 넣어주시면 되고 다시 탭을 눌러서 Q, D, Q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는 그리고 분수에 들어가서 1 탭을 눌러서 1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다시 뭐 들어가요? 분수 그리고 Q 그 다음에 여기가 위첨자가 있는 거죠. 여기 가서 위첨자에 1을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위첨자에서 빠져나온 거고 다시 탭을 눌러서 아래로 가신 다음에 대문자 R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A형에서는 요 수식이 그렇게 까다롭게 나온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쉽게 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또 3번과 4번 사이도 엔터를 또 몇 번 눌러주시냐면 5번을 눌러주시고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가 요 그리기 있죠? 요 도형은 110점인데 여기 보면은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있으면 안 돼요.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서로 다르게 임의로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도형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해주셔야 되는데 요 도형을 좀 크게 봐야 되기 때문에 위치를 좀 바꿔놓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요 도형 작업을 하시기 전에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가 반원이고 그쵸? 요게 반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둥근 모양이 나와 있고 요거는 반원이에요. 그리고 요번 A형 도형에서는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이 잘 나오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고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 푸는 순서는 맨 바닥에 있는 것부터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우리가 입력해서 요 사각형을 대강 그리고 나서 더블클릭을 해주시고요. 항상 요 도형 작업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요 순서는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요? 기본 선 채우기예요. 요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요거 순서는 기본 선 채우기 순서대로 들어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바닥에 있는 요 큰 도형이 지금 제가 좀 키우면 이렇게 보면은 130에 145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 여기서 130 그리고 크기가 145 반드시 크기 고정을 하세요. 여러분들 요걸 하는 이유는 도형을 움직이다 보면은 자꾸 조금씩 건드려서 나중에 들어가 보면 145가 아니라 144.8 막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요 부분을 조심하시라고 크기 고정을 해 놓게 되면은 변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선에 들어가서 지금 둥근 모양이죠. 요 둥근 모양. 그래서 사각형 모서리 공률에서 요거에서 둥근이냐 반원인지를 정하는 거는 요 선탭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꼭 들어와 주셔야 되는 거고 채우기에서 요 면색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지정하시면 되는 건데 저는 요 색깔로 우선 바꿀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얘를 배치를 요 4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약간 떨어지게 그리고 약간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위치를 바꿔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거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도형은 자꾸 움직이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고 요 도형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형을 배치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여기서 요 글상자라고 했죠. 여기 글상자. 그래서 여기다 선택을 하고 글상자 들어가서 대칭 그려요. 그려놓고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고 뭐를 눌러요? 더블 클릭. 그래서 얘도 기본 선 채우기를 가시는 거야. 그러면 우선 보면 크기가 100에 17이에요. 그죠? 크기가 100에 그 다음에 뭐다? 17이다. 그리고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면 되고 선은 여기 반원이에요. 그죠? 요거는 반원이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이 반원입니다. 그거 확인하셔야 되고 채우기는 색깔을 지정해 줬죠. 어떤 색깔로? 요 면색을 뭘로 하라고? 파랑으로 지정해 줬어요. 그래서 요 파랑. 이 파랑으로 안 하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감점이 되는 거겠죠. 설정을 눌러주시고 글꼴이 궁서 그 다음에 뭐예요? 궁서로 바꿔주시고 여기 잠깐만 보시게 되면 궁서에 22 그 다음 수평수직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놓고 뭐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가 얼마다? 22 그리고 정렬은 요 가운데 정렬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옮겨 놓고 위치를 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가운데로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흰색이에요. 안 했어요. 그죠? 그럼 얼른 클릭하고 가서 글자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중앙 침해 센터의 비전이다. 비전이다 라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요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 사각형을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옆에다 대충 그려주시고요. 요 사각형으로 가서 보시게 되면 크기가 지금 90에 50이라 그랬어요. 더블 클릭해서 기본 90에 얼마다? 50이다. 크게 고정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채우기는 사용하지 않았던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위치를 잘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약간 위치가 비전이라는 글자보다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치를 보고 맞춰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글맵시예요. 요 글맵시에 관련된 내용은 이쪽에 있네요. 글맵시를 하실 때는 항상 다른 거를 할 때는 다른 부분을 클릭을 하고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입력에 가면 요 글맵시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요 그림을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들어가 주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지금 써야 되는데 여기 내용에다가 지금 뭐라고 써주시냐면 1899 빼기 9988이에요. 그죠? 적어주시고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굴림의 빨강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글맵시 모양을 눌러서 요 갈매기형 수장 요거는 역갈매기예요. 그죠? 갈매기형 수장 눌러주시고 글꼴이 무슨 채예요? 굴림이요. 맨으로 올리면 굴림이 보입니다. 그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여기 위에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면 더블 클릭을 하셔서 기본에 들어가서 먼저 일단 크기를 얼마? 40에 40 크기 고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드시 여기 지금 보면은 뒤에 안 보이잖아요. 요거를 앞으로 빼주셔야 돼. 여기 위치를 꼭 요 앞으로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 보면 뒤에 숨어 있잖아요. 앞으로 튀어 올라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선은 뭐 갈 거 없고 채우기에서는 색깔이 뭐예요? 빨강이에요. 빨강을 눌러주시고 설정.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배치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림을 넣어 주시면 돼요. 저 그림을 넣을 때는 또 입력에 가서 요 그림이죠. 그림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문서에 ITQ 픽처 폴더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 그림에 따라가서 보면은 그림이 로고 2번이고 문서에 포함을 해야 되고 크기 나와 있고 회색조 바꾸라고 나와 있죠. 로고 2번 요거예요. 그리고 문서에 포함하라고 하는 거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감점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고 2번을 꼭 눌러주시고 그 부분을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뭐 눌러주시면 돼요? 열기를 눌러주시면 그림을 여기다 바로 그리는 게 아니라 옆에다 이렇게 그려보세요. 옆에다 그려놓고 더블 클릭 하셔서
기본에 가셔서 얼마로 크기가 50에 그 다음에 35에 크기 고정. 그리고 요 그림도요. 앞으로 빼야 돼요. 요 그림과 요 그림 있죠? 요 그림하고 우리가 글맵시는 꼭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요 그림에 가서요. 요 회색 쪽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죠? 얘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 거 확인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위치를 갖다 옮겨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저장 한번 좀 눌러 주시고요. 중간중간 저장 눌러 주시는 거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먼저 만들어 주세요. 직사각형을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 주시고 더블 클릭해서 직사각형은 요 밑에 있는 거죠. 크기가 얼마예요? 11에 15예요. 그죠? 그래서 크기를 11, 그 다음에 15, 크기 고정. 그리고 선이 직각이니까 그냥 놔두셔도 되고요. 채우기 색깔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색상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넣어주고 위치 잘 보고 위에 원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시고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래서 복사를 할 때는 뭐를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여기 아래를 먼저 좀 할게요. 아래 갖다 놓고 다시 컨트롤 시프트 눌러주시게 되면 위치를 선택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씩 이동할 때는 여러분들 방향키로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더블 클릭해서 색깔을 이제 바꿔야 돼. 다른 색깔로. 내가 사용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색깔 자체를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중복된 색깔 없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네, 타원. 원은 요거예요. 원도 대충 옆에다 그려요. 옆에다 그려놓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에 들어가면 크기가 지금 얼마로 하래요? 15, 15예요. 그죠? 15, 15라고 하는 건 정원이지. 정원. 그죠? 15, 15로 해주시면 되고 뭐 선의는 갈 게 없죠. 원이니까. 그리고 채우기에 가면 면색을 하향으로 바꾸라 그랬어요. 면색을 뭘로? 하향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는 글씨가 안 써지잖아요. 글씨를 쓰기 위해서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안에 글자 넣기. 그리고 나서 궁서 변경해 주시고 궁서의 크기 얼마예요?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쓰지 말고요. 우선은 이렇게 갖다가 넣어주세요. 그래서 위치 잘 보시고 요 정도 들어가면 모양이 맞을 것 같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 복사를 할 때요.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용이 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글상자를 이용하라 그랬고 선 종류는 점선 또는 파선이지만 저희는 파선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면색이 없어요. 유일하게 여기에는 사이즈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은 요게 글상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만들어져 있는 요 모양을 보고 위치를 보고 조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로 해볼까요? 이 정도 크기로 하시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큰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줄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신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글상자가 이렇게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에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더블 클릭을 하실 때는 이 마우스를 이렇게 가장자리로 이렇게 빼면 마우스 모양이 순간 바뀔 때 있거든요. 그럴 때 클릭을 하시게 되면 격자점이 보입니다. 그럴 때 위에다 갖다 놓고 더블 클릭을 하세요.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이즈는 없기 때문에 기본에서는 크기를 바꿀 게 없고요. 선에 들어가서 요 파선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선에 있는 요 종류 있죠? 요 종류 부분을 눌러서 이렇게 요 파선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색 채우기가 없어요. 요거 없음으로 변경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 바닥에 있는 색깔이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글꼴을 우리가 뭐로 바꿔야 돼요? 도둠의 18, 수평 수직 가운데요. 이거 잘 보시고 문제를 잘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도둠의 그 다음에 뭐예요? 18. 그리고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복사하시는 겁니다. 다 완성이 안 된 걸 복사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완성이 된 거를 복사를 해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주시고 선도적 연구개발
역량 강화라고 적어주시고 밑에 칸에다가 커서 이동하셔서 나머지 내용도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히 오타가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이렇게 나눔을 통한 인식, 재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너무 글상자의 크기를 작게 해서 글상자가 글자 안에 다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만 크기를 조절하시면 안 되고, 요거 하나를 누르고 Shift 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같이 늘리고 줄이고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지만 사이즈가 맞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동을 하거나 하려고 한다 그럴 때도 이렇게 같이 지정을 한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방향키로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 안 한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문제에다가도 꼭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쪽에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해야지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하이퍼링크를 안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꼭 체크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비나면을 클릭을 해 놓고 저장 한번 눌러 주신 다음에 다시 우리가 뭐를 눌러야 돼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 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수정 작업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이 내용을 입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우선 하나 확인해 보시면은 우선 빈줄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그쵸?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부분,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요 표하고 요 아래쪽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이 부분에 빈줄이 4군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본문에서 요 문단이 바뀌는 요 부분에서는 띄어쓰기를 2번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자를 바꿔주는 거나 우리가 여기 이렇게 특수문자 집어넣는 방법 있죠? 그거는 지금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한자를 바꾸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가 치매라고 있어요. 그건 치매라는 글자를 적어놔 주시고 요거 치매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 주시고 우리가 여기 커서 뒤에다가 무슨 키 눌러주면 돼요? 한자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치매가 나와요. 그러면 나오는 한자 선택하시고 가로 안에 지금 한자가 나와야 되니까 요 유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꾸기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죠?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기억력이라고 하는 걸 한자로 바꿔야 되는데 끝에다가 한자 키를 눌러주니까 기억력이 이렇게 잘 나와 있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등록이 안 되어 있는 단어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하나하나 바꾸셔야 돼요. 가로를 내가 열고 기를 쓰고 한자키 눌러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하셔야 돼요. 그 대신 입력 형식은 요 한자로 바꿔야 되겠죠. 기, 그 다음에 한자키 눌러주시고 또 한자 하나씩 력 저 한자 그냥 아무거나 눌렀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력 눌러주시고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 만약에 혹시 등록된 단어가 없는데 한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처럼 가로 열고 한글 쓰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씩 바꿔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문자는 단축키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알고 있죠? 컨트롤 키하고 F10입니다. 그죠? 그거 눌러서 여기 한글 문자표에 가면 이렇게 단축키가 있으니까 여기 특수문자가 있으니까요. 요거 눌러서 넣기 눌러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내용을 입력을 하고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요. 위에는 지금 이렇게 내용을 다 쓰셨는데 여기 써놨는데요. 여기 밑에 편은 일부러 안 만들었거든요. 이 편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터를 눌러 주시고요. 이 편은 지금 몇 칸에 몇 줄인지 아셔야 되죠. 요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이에요. 그죠? 5칸.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요게 네 줄. 이렇게 5줄이에요. 그죠? 5줄에 5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클릭하고요. 여기 입력에 가서 표에 가 주신 다음에 5줄에 5칸. 마찬가지로 글자처럼 취급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표에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0에 가운데 정렬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 우선은 일단 전체를 범위를 지정해서 아래로 한 번, 두 번을 늘려주시고 우선 도둠의 뭐로 바꿔주냐 하면 10으로 바꿔주세요. 먼저 요거를 도둠의 10에 어디요?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바꿔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우리가 요 셀 배경색을 또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쪽에 보면 테두리가 조금 다르잖아요. 요 테두리를 또 바꿔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L을 눌러서
요 테두리를 바꿀 거예요.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선이 없죠. 그래서 선 없음을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에 선을 뺄 거예요. 그리고 다시 L을 눌러서 어디 부분에 윗부분에는 지금 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위하고 아래에는 선이 보이게끔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래 선이 보이고 요 줄에 여기 첫 번째 줄 이쪽에도 지금 이중실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L을 눌러서 다시 선 종류를 이중실선에 여기 아래쪽이죠.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요게 다 색깔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색깔 넣는 단축키가 C였잖아요. 요 C를 눌러주시고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으로 하라 그랬고요. 여기 유형을 지금 어떤 걸로요? 유형을 가로, 요 가로죠. 가로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색이 노랑입니다. 시작색이 노랑. 잘 봐야 되겠죠? 시작이 노랑, 끝색이 하양이에요. 끝색이 하양이다 라고 하는 거. 유형은 가로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시작이 흰색이고 끝색이 노랑이 많았는데 지금은 시작색이 노랑이고 그 다음에 끝색이 흰색이었다라는 거. 그걸 확인을 잘 해주시고요.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지금 이쪽 칸은 좀 좁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시고 요 칸도 조금 넓혀주시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요 칸 너비와 열 너비를 조절을 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요 밑에가 한가 둘 세 줄이 합쳐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뭐 하나 둘 세 줄이 합쳐졌거든요. 여러분들 합치는 단축키는 뭐예요? 합치다 단축키는 머지라고 해서 요 M이에요. M을 눌러주셔야지만 여기가 합쳐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 칸이 합쳐졌어요. 두 개 M 눌러주셔야 되고 그 다음 위쪽에서도 보면은 공공성 여기가 두 개가 합쳐졌어요. 그죠? M 여기 밑에가 또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이 합치는 단축키는 M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시면 되겠죠. 내용을 쓰다가 또 칸너비가 안 맞으면 그때그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내용을 잠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요 칸이 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열너비를 이렇게 해서 요 칸 너비를 조절을 해주셔서 두 줄로 나와 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한 줄로 나오게끔 변경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조절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 아래쪽에도 지금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엔터를 눌러주고 다시 한번 여기 엔터 눌러서 빈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중앙, 치매, 센터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누르고 저장을 눌러놓고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수정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위에부터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로 가서 보면은 요 부분 제목부터 지금 바꿔야 되겠죠?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라.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도듬의 18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 그랬잖아요. 여기 도듬의 진하게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듬으로 바꿔주시고 도듬 그 다음에 18 진하게 그 다음에 뭐예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 들어가 있는 요 내용이 요게 덧말이잖아요. 그죠? 요 덧말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 덧말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에 가면 여기서 찾아보면 덧말이 없어요. 그래서 덧말은 요 부분에 입력 옆에 있는 요 버튼 있죠?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에 덧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덧말을 넣어주셔야 돼요. 365일 상담 서비스 이렇게 넣어주시고 넣기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덧말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덧말 말고 책갈피도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커서를 여기 앞에다가 놓고요. 여기 앞에다 놓고 우리 여기 책갈피 있죠? 눌러서 책갈피 이름을 뭐라고 쓴다? 치매 센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갈피를 했다라고 하면 얼른 앞으로 가서 요 그림에서 넣어줘야 되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라 제목에 설정한 책갈피를 이동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얘를 해야 되니까 이쪽에 가서 요 그림을 클릭을 하고 입력에 요 하이퍼링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요 한글 문서를 눌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요 한글 문서를 눌러줘야 내가 지정한 요 책갈피가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얘를 클릭을 하고 치매센터를 클릭하고 넣기를 하시게 되면은 여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이퍼링크가 잘 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하이퍼링크는 잘 됐고, 요 1번의 제목에 관련된 건 다 됐잖아요. 그러면 요게 다 됐다라고 하면 커서 요 앞에 있을 때 머릿말하고 쪽번호도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쪽에 들어가서 여기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요. 모양 없음 만들기 바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내용을 그대로 써주시는 거예요. 치매 전문 상담이다. 그리고 여기 궁서 10 오른쪽이라고 나와 있죠. 요 범위 지정하셔서 궁서에 10에 그 다음에 어디요? 오른쪽 정렬 요걸 해주시고 요 머릿말 꼬릿말 놓고 닫기로 나가주시면 되고요. 커서가 여기 있을 때 또 우리가 뭐를 넣어주시냐면 여기 아래쪽에 가면은 쪽번호가 또 나와 있잖아요. 이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 어느 쪽이에요? 여기 끝쪽이고 줄표가 없습니다. 이거 빼줘야 돼요. 빼주고 번호 모양이 알파벳이죠. A, B, C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치 줄표가 있는지 없는지 번호 모양이 뭐로 되어 있는지 요거를 확인을 하고요.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 이렇게 C로 나오잖아요. 근데 4로 시작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세 번호로 시작 눌러서 요 쪽번호를 뭐로 바꿔요? 4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D로 바뀝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쪽번호를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고 올라가면은 요 모양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여기다 클릭을 하시고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메뉴가 어디에 있냐면 요 서식에 있어요. 서식에 가서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얘를 눌러주시는 겁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나면 두 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한 줄 여기 두 줄 있잖아요. 두 줄로 눌러주셔야 되고 굴림의 면색이 노랑이다. 굴림의 요 면색이 뭐예요? 요 노랑이에요. 굴림의 노랑으로 바꿔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쵸? 그리고 이제 그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입력에 가서 이 그림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그림이 5번이에요. 그림 몇 번? 5번. 그리고 얘도 반드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기 눌러주신 다음에 대충 이렇게 그려요. 그려주셔서 그림이 지금 이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자르기 있죠. 자르기 눌러서 이렇게 한 번씩 잘라주고 바짝 잘라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여러분들. 하얀색이 많이 안 나오게끔 잘라주시는 게 보기에는 좋기는 해요. 그래서 클릭해 주시고 나서 요 그림 사이즈가 여기 다 나와 있죠. 40에 40, 바깥옆에 2. 더블 클릭을 해서 요 크기가 40, 40 크기 고정을 해주시고 옆에 여백 캡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곳에 가서 요 바깥옆의 왼쪽을 얼마로요? 2로 지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그림을 어디에다가 이 끝부분에다 딱 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끝부분에다가 딱 놔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추정된 독사, 양 맞고 기, 건, 는, 측 축이 좀 여기가 안 맞네요. 이쪽 부분이. 그쵸? 그러면 이거를 약간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은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 양, 사, 독, 된, 맞고 전두, 추, 두엽. 그죠? 전두, 추, 두엽이니까 여기 띄어쓰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셔서 해주시면 되고 밑에 하이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여러분들 이렇게 안 맞았던 이유가 제가 여기 아직 뭐를 안 넣었어요. 알츠하이머 병에 여기 각주 안 넣었잖아요. 요 각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띄어쓰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입력할 때 아예 각주 넣어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요 입력에 들어가서 요 각주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각주 모양이 기억이잖아요. 요 번호 모양 눌러서 이 기억으로 되어 있는 거 눌러주시면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한 퇴행성 뇌질환으로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한다. 그쵸? 무서운 병이죠. 이렇게 클릭하고 위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생겼죠?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맞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들 타자가 너무 느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 두세 줄만 입력을 해요. 이렇게 한 세 줄 정도만 입력을 하면 얘도 할 수 있고 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 세 줄 입력하는데 요 각주는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아래에 있는 거 여기는 문단 번호랑 밑에 있는 표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고분에 대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하는데 너무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전략이 필요해요. 여기 아래쪽부터 밑에를 쭉 하시는 거야. 여기는 한 두세 줄만 입력을 해 놓으시고, 그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여기를 할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요 부분, 그쵸? 그리고 또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얘를 먼저 하고 맨 나중에 문단 번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는 굴림의 18이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범위 지정해서 굴림의 18을 먼저 바꿔주세요. 굴림의 18.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줘야지만 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글자색 음영색이 나오죠. 음영색은 빨강, 글자색은 흰색이에요. 문제를 꼭 읽으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잘 바뀌죠. 지금 글자 모양에 관련된 부분을 먼저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범위 지정하셔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위에 굴림의 크기 18 그리고 밑줄을 하라 그랬는데요. 이 특수 문자는 밑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범위를 다시 지정을 하셔서 밑줄을 넣어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강조점은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단어마다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지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확장 탭에 있어요. 요 확장 탭에 가서 요 강조점 체크 얘를 눌러 주시는 겁니다. 그죠? 설정 눌러 주시고 조성 이 부분도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에 가 주신 다음에 요 기타 강조점을 뭐로요? 체크로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변경해 주시고 그 다음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도 넣어줘야 되겠죠. 범위 지정하고 도듬의 이 부분을 도듬 그리고 24 진하게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정렬해 주신 다음에 요 장평이라고 나와 있는 거가 또 어디 가서 해주셔야 되냐면 글자 모양에 요 기본 탭에 들어가면 요 장평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맨 첫 번째 있는 스타일에서 했던 요 장평 그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다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 만들어진 거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뭐만 해주시면 돼요. 요 문단 번호 기능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단 번호를 하실 때는 쭉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 나서요. 이 줄간격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하면은 이 줄간격을 먼저 넣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해서 180 바꿔주시고 문단 모양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모양에서 1수준, 2수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가 1수준이 되는 거예요. 얘가 1수준. 그리고 요 부분이 2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여러분들 여기 글머리표 및 문단 번호 있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자꾸 뭐 엔터를 눌렀을 때 다음 칸으로 줄이 바뀝니다. 막 이렇게 나온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요거를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면 내가 엔터를 누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실수하시는 분들은 범위 지정 여기 내용을 여기까지 다 이렇게 완성을 해놓고 나중에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글자 조금 쓰고 요거 바꾸고 요거 해놓고 요거 바꾸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타자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내용을 두세 줄만 입력을 하고 여기는 밑에 부분을 하세요. 이 부분이 점수가 좀 더 많이 기능적인 내용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요 글머리표 문단 번호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1점하고 원문자잖아요. 그러면 1점하고 원문자가 들어가 있는 건 없으니까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서 수정하시는 게 좋아요. 얘 눌러서 여기 사용자 정의 일로 들어가 주시게 되면 1수준은 1번 맞잖아요. 번호 요거 맞죠? 미리 보기 요거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1수준은 20의 오른쪽이잖아요. 이 번호 위치 바꿔주셔야 돼. 요 번호 위치 요 부분을 여기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번호 모양만 확인하시는 게 아니에요. 20의 오른쪽. 그리고 이 부분이 바뀌어요. 이거 바뀌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다시 뭐를 눌러서 이수준을 눌러주신 다음에 이수준의 번호 모양이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원문자 1. 그런데 조심하셔야 되는 게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점이 보여요. 이 점이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 이 점을 지워주시는 거예요. 절대 꺽쇠이는 지우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를 지워놓고
다시 어디에 들어가서 여기 이 수준은 여기를 얼마로요? 30의 오른쪽 정렬이라고 했잖아요. 요 부분. 그쵸? 이렇게 번호 위치, 여기 이 수준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 수준으로 선택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있는 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1점 원문자 안에 1이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설정 눌러주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은 일단 다 1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두 개를 범위를 지정해서 뭐 단축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서식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있는 한 수준 감소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범위 지정하고 한 수준 감소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대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엔터를 누를 일은 없죠.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종 저장하고 꼭 저장을 하셔야 되겠지. 그죠? 최종 저장을 하고 잘 만들어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쪽과 이쪽에 요 쪽번호 나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그냥 놔둬도 돼요. 그래도 감점 대상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없애고 싶다 그러면 쪽에 가서 현재 쪽만 감추기 위해서 쪽번호 눌러주시게 되면은 없어져요. 그죠? 이렇게. 근데 그냥 놔두셔도 감점은 되지 않습니다. 현재 쪽만 감추기 위해서 쪽번호 눌러주게 되면 1쪽과 이쪽에 있는 쪽번호가 이제 사라졌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타자 속도하고는 좀 점수가 좀 관련이 있긴 하죠. 그래서 얼마큼 빨리 입력을 하고 오타 없이 또 입력을 하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우선 시험을 뭐 당장 앞두고 있는 분들은 기능적인 걸 빨리빨리 좀 배워야 되긴 하겠지만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능적인 거를 완벽하게 숙달이 되고 숙지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속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가 내가 얼마큼 빨리 할 수 있는지 시간을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말 당부드리지만 문제를 좀 정확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문제를 보면서 저처럼 밑줄을 치면서 한다라든가 빨간색 볼펜으로 체크해 가면서 문제를 푼다라든가 그렇게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실수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모두 파이팅 하시고 김쌤의 컴퓨터 자격증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